이번 시간은 추천주 리뷰 시간이고요. 나비타스 세미컨덕터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앱장에서 갑자기 상승을 했죠. 그래서 장중에도 20%대 상승을 해줬지만 새벽 5시 40분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요. 이 뉴스로 인해서 앱터장에서 60%대까지 추가로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긴 장대 양봉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저께까지 종가가 8.2달러였는데 오늘은 10달러를 넘어서 13달러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멤버십에서는 5월 달부터 추천을 드렸었고요. 5월, 6월, 7월, 8월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추천을 드렸었네요. 그래서 추천 후에 116%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비타스는 전력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뉴스를 살펴보면요. 고전압, 질화 관련 및 산화 규소, 전력 장치 개발 진전을 발표하면서 상승을 했죠. 이 장치는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플랫폼을 위해 설계되어 효율성과 인프라 확장성을 제공한다라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800V DC 아키텍처는 데이터 센터 전력실 또는 주변 지역 내에서 상용 전원을 800 VDC로 직접 변환을 한다고 합니다. 고체 변압기와 산업용 정류기를 활용함으로써 기존의 여러 변환 단계를 없애서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고 손실을 줄이며 전반적인 시스템의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00V DC 분배는 IT렉에 직접 전원을 공급해서 엔비디아 루빈 울트라 플랫폼과 같은 고급 인프라를 구동시키는데 아주 효율적인 기능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최첨단 AI 데이터 센터는 전례 없는 수준의 전력 밀도, 효율성, 확장성을 요구하는데요. 이는 나비타스의 기술로 구현이 가능하다라는 설명이죠. 그래서 나비타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초에 엔비디아와의 파트너십을 이미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너십에 따라서 질화 관련 탄화규소 전력 반도체를 제공해서 AI 데이터 센터를 위한 차세대 아키텍처 개발에 착수를 했는데요. 그게 이제 진전이 있었다라고 오늘 새벽에 발표가 난 거죠. 그래서 이 기술의 가치가 2030년까지 26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나비타스 같은 경우에는 11월 3일 날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비타스는 적자 기업이기 때문에 이 실적 발표 결과보다는 가이던스에 초점을 맞춰야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가이던스에 대한 언급이 없거나 별게 없다라고 하면은 주가는 조정을 받을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새로운 내용이 나오거나 실적이나 목표치를 상향을 하게 되면 다시 또 폭등을 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현재 나비타스는 울프스피드, 그다음에 온세미컨덕터 요런 이제 기업들하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어요.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의 어떤 고전압 솔루션을 공급하는 그 경쟁이 치열하죠. 이제 요 두 기업 같은 경우에는 둘 다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온세미컨덕터는 흑자 기업이죠. 수익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이제 후발주자인 나비타스가 선전을 하기 위해서는 기술 혁신과 거래처 확대가 필수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뉴스에는 지금 AI 데이터 센터 쪽만 언급이 되어 있지만은 이 전력 반도체를 사용하는 이 시장의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따라서 이제 전기차라든지 태양광 쪽, 요런 쪽의 기업들과도 어떤 제휴, 협력, 거래, 요런 뉴스가 후속으로 계속 나와줘야지만 추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겠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나비타스의 일봉 차트고요. 지금 현재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죠. 엔비디아에 관련된 그런 뉴스가 나오면 주가가 이렇게 레벨업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1.8달러이던 주식이 거의 5달러까지 하루 만에 상승을 해버렸죠. 엔비디아와의 파트너십을 발표하면서 이렇게 레벨업을 해줬고요. 거의 이제 9달러까지 갔다가 다시 쭉 내려와서 5달러까지 내려왔고요. 다시 또 한번 상승을 했지만 역시 그 9달러, 10달러의 벽을 못 넘어갔어요. 그래서 다시 또 이렇게 긴 침체를 겪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박스권에서 갇혀 있었던 그런 모양새였어요. 한 5개월 동안 갇혀 있었죠. 그러다가 다시 또 엔비디아 뉴스가 나오니까 이렇게 쉽게 그냥 레벨업을 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뉴스가 없으면은 좀처럼 박스를 못 뚫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건 이유가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칩 중에서 AI 관련 칩 중에서 좀 이제 순위가 밀리는 그런 쪽이에요. 그래서 GPU나 램에 많이 밀리고 있고요. 이 전력 반도체가 하드디스크 요런 쪽 스토리지 쪽보다도 역시 밀리는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전력이라는 그 이슈 측면에서는 직접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그런 수혜가 예상이 되는 뭐 원전
대표적으로 뭐 SMR 요런 게 있겠죠. 그런 이제 관련주들에 비해서도 많이 시세가 밀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비타스가 속해 있는 요 섹터는 이래저래 시세에서 밀리는 그런 서브 섹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이렇게 박스권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엔비디아라는 요 촉매제가 없이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느냐라는 것을 5일 동안 5개월 동안의 흐름이 보여줬죠. 특히 이제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구간을 보시면요. 거래가 굉장히 침체가 돼 있고요. 주가도 마찬가지로 바닥으로 내려가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제 나비타스는 어떻게 보면 기술 본위의 연구소 같은 기업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업적으로 매출을 내고 계속적으로 어떤 영업력을 확대해 나가고 이런 모습보다는 연구소 안에서 기술 연구에 몰두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현재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무제표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전체 보시면은 이제 매출액이 그렇게 뭐 급성장한다라고 볼 수가 없겠고요. 그다음에 순손실도 뭐 나아지는 그런 기미는 아직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분기별로 보더라도 매출은 상당히 정체가 돼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흑자 전환을 할 수 있는 것도 아직은 좀 요원하다. 요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인제 외부와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적극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언론을 통해서 뭐 비전 제시를 한다든지 요런 게 인제 자주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특별한 뉴스도 없었어요. 그래서 HTS 기준으로 한 2달 동안 거의 뉴스가 없었고요. 따로 요 부분 전력 반도체 부분을 기획을 해 가지고 어떤 다뤄주는 그런 기사도 없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안 거래가 잠겨 버렸죠. 그래서 AI 섹터 중에서도 좀 소외가 됐었던 그런 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 거의 인제 거래가 바닥을 치는 요 부분에서는 1억 이하의 1억 달러 이하의 거래 대금이 오랫동안 꽤 오랫동안 형성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인제 거래가 좀 올라오면서 한 5억 달러쯤 올라오면서부터 주가가 다시 상승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매매를 통해서 얻을 수 있었던 교훈 3 가지를 정리를 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주도주가 아니라면은 우리가 매매를 할 때 긴 호흡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목은 유전자와 속성이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이 탈바꿈하지 않는 이상 해당 속성을 따라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오클라우드 관련주나 나비타스나 돈을 못 버는 것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전자는 정고점을 밥 먹듯이 경신을 하죠. 하지만 나비타스는 박스에 5개월 동안 감금이 돼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인제 인내를 할 수만 있다면은 때가 되면은 이렇게 오늘처럼 폭발력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건 인제 이노데이터, 최근에 이노데이터의 사례와 좀 비슷하지 않나 해서 차트를 한번 준비를 해 봤습니다. 이제 왼쪽이 이노데이터 차트고요. 오른쪽이 나비타스이거든요. 그래서 이 파란색 구간을 보시면은 거래도 잠기고 사람들의 관심에서도 멀어지고요. 그다음에 주가는 하방으로 하염없이 계단식 하락을 하는 고런 구간이에요. 이후에 상승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요게 별로 그렇게 하락한 것처럼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림상에서는. 근데 인제 요 부분을 빼고서 차트를 보시게 되면 여기까지만 보시게 되면 엄청난 견디기 힘든 구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못 견디고 털고 나가는 그런 구간이 되죠. 그래서 이 한 달이 1년 같은 그런 구간인데요. 이후에 인제 급등을 하더니 계속적으로 양봉만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후에 3배 가까이 거의 논스톱으로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다음에 나비타스도 마찬가지죠. 요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떤 의심이나 회의를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커뮤니티에는 정말 잡주라고 욕설로 가득한 그런 시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하루아침에 60%가 상승을 하게 된다는 거죠. 긴 호흡으로 성장성에 비중을 두는 분들에게는 이런 주식이 오히려 맞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충분히 분할 매수를 통해서 매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준다 이 말이죠. 그다음에 인제 하루 만에 또는 인제 뭐 일주일 만에 요런 식의 급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제 성격이 급하신 분들이나 오늘 반드시 결과를 봐야 되는 그런 단타 스타일의 경우에는 피해야 될 주식에 속한다. 요렇게 분류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단기 랠리에서는 기술적 분석이 펀더멘털의 안정성을 이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이 많이 아는 주식이 잘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안다, 유명하다. 그게 이유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어느 종목이 더 좋다고 연구하고 분석을 해봐야 단기적으로는 수급이 쏠리는 그 종목의 힘을 도저히 감당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도 싫어도 단타를 칠 때는 유명하고 거래가 많은 곳에서 치는 것이 시세를 먹는 데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 가장 주목해야 할 구간은 바로 주가 레벨업 구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폭등해서 떨어지면 어떡하지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존의 저항이 지지로 바뀌는지를 반드시 주시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봉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전에 고점이 이제 $11 정도가 됐었죠. 이 $11를 하루아침에 뚫고 지금 올라간 그 상태예요. 그래서 이 노란색 표시된 것이 현재 주가 위치의 매물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위쪽 매물은 뭐 거의 없기 때문에 여기를 뚫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이후에 매물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를 잘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요 매물대에서 매물 계속 쌓으면서 지지를 해준다면은 앞으로 이제 상승하거나 급등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두는 거죠. 하지만 이제 요 밑에 요 비어 있는 쪽으로 계속적으로 매물을 쌓거나 급락이 나오게 된다면은 또 한 번의 조정이 올 수 있다. 요렇게 설명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기적으로 매물 받침대가 견조하게 형성되면 $20 역사적 신고가죠. 터치도 가능하겠지만 매물대가 하방으로 켜켜이 쌓이게 된다면은 이게 바로 이제 중기 고점 신호가 될 수 있겠다라고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교훈을 알아봤고요. 오늘은 추천주 리뷰 시간으로 애프터장에서 급등이 나왔던 나비타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